오늘의 이슈 지금은 이웃집 태양광 시간입니다. 주택 태양광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태양광 얘기 참 많이 했죠. 오늘의 기후에서. 오늘은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경기도 10만호 보급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창수 안산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그 경기도 10만호 보급 사업 말씀하시기 전에 이건 네. 저의 개인적인 호기심, 궁금증인데 네. 저희가 이 태양광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나와서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는데 태양광 닥터라는 게 경기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뭘까 했더니 이창수 상임이사님이 잘 아신다. 그래서 오늘 그것부터 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아, 그럴까요? 네. 지금 주택의 3kW 용량인데요. 보통 4인 가족이 1년 동안 전기를 쓸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설비인데요. 네. 또 그거보다 좀 큰 것도 있습니다. 5kg, 10kg. 이건 어린이집이라든가 조금 이런 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가 지원해서 이제 설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 이제 이게 이제 설치 업체에서 애프터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내지 5년인데요. 그게 끝난 것들은 이제 또 혹시나 고장이 나고 그러면 방치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설치하신 분들도 정부 지원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잊어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요걸 잘 점검을 해주고 또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효과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를 점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경기도에 있는 많은 협동조합들, 시민참여형 협동조합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좀 무슨 S전자나 L전자 이런 데서 서비스 센터 운영하는 것처럼 태양광 설치해 주신 분들한테 그런 서비스 개념인가요? 태양광 닥터가? 이제 앞으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태양광 발전소는 모든 가정에 이제 뭐 주택은 주택 옥상이나 마당에 네. 또 그다음에 아파트는 옥상이나 베란다에 네. 다 설치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예, 기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깨끗한 에너지를 바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왜 정수기 설치하고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거를 맞아요. 직접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오시죠. 예, 예. 오셔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청정기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시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 기능사나 태양광 설비 기능사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거의 시초 예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비 단계로 태양광 닥터를 하고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지금은 뭐 설치 업체에서 사후 이렇게 좀 앞터 서비스 하는 그 기간만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30년 이상 쓰는 거거든요. 태양광이요. 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죠. 그런 부분을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럼 태양광 닥터를 하러 다니면은 가장 많이 듣는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뭘까요? 태양광 닥터 사업 중에 대부분은 다 만족해 하세요. 아, 만족해 하세요? 만족해 하시는데 간혹 이제 고장이 나서 이게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기요금이 절약이 안 되게 나타나잖아요. 네네. 원인은 모르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거 태양광 설치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협동조합에 보면 어떤 경우는 이게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이게 인버터라는 설비가 있는데 네. 그걸 교체하려고 견적을 받았더니 한 110만 원 정도 너무 비싸. 나온다. 예.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차단기 떨어졌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간단하게 차단기 떨어진 걸 모르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 인력이 네.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 설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공기청정기나 정수기처럼 네, 그거보다 더 이게 비대 중요한 이런 겁니다. 것처럼. 네. 네네. 그게 이제 태양광 닥터다 그러면 방금 전기요금 절약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4인 가정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광을 저희가 설치한다고 하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나 절약이 될까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022년 4인 가족 평균 전기요금 사용량이 네. 언론에 나온 거 보면 332kg 정도 한 달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kg짜리 태양광을 설치하면 예. 요건 뭐 위치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 예. 거의 평균으로 324kg 이상. 그러면 거의 다 태양광으로 예, 예. 그냥 거의 보존이 그 되는 이상도 거네? 발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기요금이 66,590원이 나와야 되는데 네. 내는 돈은 8,620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약액이 57,970원, 한 약 58,000원 정도 되고요. 연간 약 70만 원 정도 절약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태양광을 설치할 때 4인 가족 집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광 설치할 때 드는 돈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태양광 설치비는 올해 기준으로 한 약 620만 원 정도 62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경기도 주택 태양광을 10만 원 보급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요. 620만 원을 직접 자기가 돈을 내고 해도 한 9년 정도면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태양광 설비는 한 30년 한다고 했으니까. 씁니다. 그러니까 훨씬 예. 이득이죠. 근데 이제 느끼기에는 9년 동안 원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나 안 할래. 그럴 수 이렇게 있죠. 할 수 예, 있잖아요. 예. 근데 다르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까도 기후위기 얘기 많이 했는데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유엔의 산하기관인 수천 명의 과학자나 전문가들이 돼 있는 IPCC 같은 경우에서 인류 멸종까지 얘기하는 심각한 네. 상황이 오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석탄 화력이나 이런 데서 나온 전기를 쓰기보다는 햇볕만 쪼이면 전기가 생산되는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의미도 크고 네. 또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도 도움이 되죠. 에너지 수입을 그만큼 안 해도 되니까. 네, 네. 또 그리고 가정 경제에도 사실은 9년이지만 예. 그게 이제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9년은 너무 길으니 절반을 지원하고 절반을 자부담하면 어떻겠냐 이런 거고요. 그 절반 중에 자부담 비용을 할부로 네. 하면은 당장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집에 옥상이나 마당이 있으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10만 호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김동연 경기지사님께서 지금 기업 아리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네, 계세요. 근데 이게 결국은 기업 아리백이 나온 것도 기후이기 때문이고 결국은 그것이 세계적인 무역에서 어떻게 보면 무역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10만 호 보급 사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경기도민 10만 명이 이 3kg짜리 태양광을 접하고 사용해 보면 굉장히 좋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네.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탄력도 붙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또 특히나 또 3kg 말고도 더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주택에는. 그런 데는 상업용 발전소를 줘서 기업의 REC를 팔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듣다가 제가 네. 그게 생각났어요. 우리나라가 버스 전용 노선하고 네. 교통카드 네. 이게 굉장히 바꾸고 나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된 나라래요. 그래서 왜 네, 그러냐. 고령층도 다 사용한다. 왜 그러냐. 한국은 문맹률이 낮아서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할인 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태양광이 퍼지는 것도 기후위기나 이런 여타의 얘기가 아니라 할부로 반은 보전해주고 할부로 설치할 수 있게 해준다.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에 태양광 닥터 사업에서 한 2,600가구, 네. 약 2,605가구 정도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면담 조사죠. 그런데 네. 이제 왜 설치했나 이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이 전기료 절감. 그런 거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나 뭐 재생에너지 확대해야겠다 뭐 그쵸, 이런 게 그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절감 정도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뭐 90% 이상 된다거나 네. 뭐 절반 이상은 된다거나 이건 전기요금을 사용하기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만족도도 이제 한 87%? 네. 86% 이 정도 만족한다. 만족도가 있고 상당히 높네요. 굉장히 그 정도면. 높죠. 사실은 네. 나머지 분들도 잘 모르셔서 그러지 관심이 덜해서 그런 거지 관심을 가지시면 거의 대부분 만족하고요. 고장난 집만 좀 불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장난 건 가서 또 고쳐주니까 그렇습니다. AS도 네, 해주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기요금 절약이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만 원 보급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네. 제가 이걸 딱 보고 약간 불만인 게 경기도 주민들 중에서 아파트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이건 지금 단독주택만 절반을 보전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네, 네. 저처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왜 안 해줘?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지원 아파트는 사업인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 해서 그거는 60% 정도 지원해 줍니다. 네. 그런 사업이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네. 또 미니 태양광이라 그래서 베란다에 태양광을 네, 설치하는 네, 것도 네. 그건 80%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는 어디서 하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시군구에서 하는 건가요? 시군구하고 도하고 하는데요. 네. 모든 시군구가 가지는 않고 경기도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서 시에 전화해보고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사시는 주민분들은 80% 보존을 해준다고 하니까 네, 네. 시청에 전화를 해서 어느 시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하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경기도 10만 원 보급 사업을 단독주택에 하는 이유는 그런 중앙정부나 시군구에서의 지원이 없는데 꼭 해야 되는 곳이 이 단독주택이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전국의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이라 해서 중앙정부가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린홈 100만 원 사업. 네. 그런데 이게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국으로 해서 연간 한 3만, 2만, 3만 정도 그 개수가 그 정도인데 네.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 전체가 좀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도 많이 쓰는데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도민 10만 분한테 3년에 걸쳐서 집중 보급을 해서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고 그거를 계기로 기업 아리백이라든지 네. 다음 이런 부분들에 좀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도 10만 원 보급 사업 기후위기 시대에 당연한 지원이고 또 김동연 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사용한 산업 에너지 100% 재생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실현하려면 경기도 100만 원 보급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이게 그럼 지금 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한 몇 채 정도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요게 아까도 좀 의미를 한 번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도민이 다수가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그것도 있고 네. 또 이게 기업 아리백이 있으면 시민 아리백이라고 아까 공동주택도 있지만 시민들이 참여폭을 확 넓힐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시골 지역이 단독주택이 많죠. 도시도 있지만 그런 데는 또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추진 상황은 올해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3,200개 정도 지금 언제 10만 진행을 원을 3,200이면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땐 추경이나 내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예산이 아까 제가 620만 원 정도 든다 했는데 절반이면 310만 원입니다. 그중에 또 절반 25%는 도빅으로 나머지 25%는 31개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 군구로. 함께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0%는 자부담인데 50%는 신협에 경기도에 있는 신협들이 이걸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는데 할부금융을 해주면 될 거다. 그러면 4.5년 내지 5년이면 전기요금 절약되는 데서 다 가져가니 도민들은 큰 부담도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나머지 이제 25년은 그냥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설치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 이거를 추진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0만 호가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추진체 재생에너지 사업단을 사단법인 형태로 좀 만들어서 그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경기도 시군 공무원도 들어와야 되고 또 전기공사 업체들도 들어와야 되겠죠. 한전도 들어와야 되고 또 이걸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시민사회 세력이나 또 협동조합들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등등 이런 많은 분들이 추진단을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적극 추진하면 쉽게 사실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기요금 절약 얘기를 저희가 이제 강조를 했지만 사실 기후 위기 시대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 사용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좀 추진이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 기후 위기는 전 세계인이 지금 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100년 후, 200년 후 문제가 아니고 당장 1.5도씩 올라가는 게 세계 기상 기구에서는 4년 안에도 올 수 있다. 네네. 또 204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2050년에서 10년 땡긴 거죠. 네네. 이런 정도로 아주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함께 해야 되고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해야 되고 경기도로 보면 경기도민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에너지 전환도 모든 공간에 유휴부지 공간에 태양광이나 이런 걸 된다. 설치를 다 하고 그렇죠. 거기서 탄소를 줄이고 네. 그러면서도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도민들한테 실제 이득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10만 원 보급 사업이 그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시민 아리백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민 아리백. 네, 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막 뭘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루자는 게 아니라 네네. 경제적인 이익을 충분히 나누면서 하자는 거니까 네네. 이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아리백. 네, 네. 감사합니다. 이창수 안산 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노래 정재웅님의 시즌 인 더 선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